예,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것 있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소득세도 내리고요, 법인세도 내리고요, 종부세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말입니다. 소득세는 누구나 내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게 소득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인데 가표 기준도 줄이고요. 구간도 줄였습니다. 주간도 줄이고 세율도 낮췄습니다. 22%로. 종합부동산세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세금이었잖아요. 가련주구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할 때 이 종부세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세율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1주택자도 그렇고요. 다주택자도 그럴 거고요.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금을 먼저 볼까요?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소득세는요. 개편이 덜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덜 걷겠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6% 세금을 매겼거든요. 바로 이것을 늘렸습니다. 1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4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는 15%였거든요. 이것을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이게 쉽게 말하면 얼마나 400만 원 늘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고요. 또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1억 5천만에서 3억까지는 38%, 지금과 똑같습니다. 뭐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3억에서 5억까지 벌면 40%고요. 5억에서 10억까지 벌면 42%에다가 10억을 초과하면 45%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 소득세를 줄인 건 맞는데 너무 찔끔 줄인 거 아니에요? 아니 1200만 원 이하가 1400만 원, 200만 원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소비자 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넉넉하게 해줘서 사실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좀 덜 띄는 거 이거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찔끔찔끔이 찔끔찔끔. 마찬가지로 이게 소득의 두 번째 계단도 마찬가지. 이게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줄였는데 이것도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에 감안해 보면 너무 이게 아니란 생각은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실제적으로 사례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적게 줄어드는 거 사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3천만 원을 받는다. 3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싹 뺍니다. 빼니까 1,400만 원이 남아요. 현행은 30만 원 내는데 개편하면 22만 원, 8만 원 줄어듭니다. 8만 원. 1년에 8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진짜 찔끔 줄어드는 거죠. 내가 5천만 원을 번다. 5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2,650만 원이다. 현행은 170만 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152만 원, 18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한 7,8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실제 과세표준은 5천만 원 정도에 산정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요. 530만 원 내던 것을 476만 원, 54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1억 5천을 버는 거나 3억 원을 벌을 때도 이게 실제 과세 표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24만 원씩. 그 뒤로는 24만 원씩이 줄어듭니다. 결국 7,800만 원을 번다. 뭐 그러면 54만 원 정도 예, 줄어든다. 뭐 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짜죠. 예. 소득세가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 또 줄어드는 게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는요, 여러분, 진짜 단계조차도 확 줄였어요. 저는 법인세 이렇게 줄이듯이 소득세도 좀 많이 줄여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세율을요, 매출 기준인가 과세 표준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에서는 10% 냈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를 냈어요. 이거 말입니다. 완전히 확 묶었습니다. 5억 원 이하가 10% 내라 이렇게 줄였습니다. 5억 원 이하가. 그리고 5억 원 초과해서 200억 이하는 20%를 내고요. 또 200억 초과는요. 지금 3천억 이하까지는 22%를 내고 3천억 초과는 25%를 내던 것을 동일화시켰습니다. 200억 초과가 되거나 200억 초과가 되면 22%로 줄였어요. 22%로 줄였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25%였잖아요. 25%였으니까 확 줄인 겁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요. 22%에 2.2%를 포함하면 24.2%입니다.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어쨌든 법인의 세금을 줄여줘서 법인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만든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법인들이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민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핵심 역량입니다. 기업들이 살아야 지금 수출이 삽니다. 수출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기업들이 이렇게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쓰면 기업들도 그에 화답하면서 투자도 많이 하고요. 또 전 세계 수출 시장 개척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죠. 종합부동산세. 아마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이게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주택자, 이게 다주택자가 2주택자가 다주택자인지 모르겠어요. 3주택자가 다주택자다. 저는 솔직히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3주택자? 이거는 좀 물음표가 좀 찍히긴 해요. 그러나 저의 기준으로 보면요. 3주택자도 다주택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고요? 저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나중에 좀 편하게 살아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라는 게 뭡니까? 부모라는 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저는 할 때도 있거든요. 전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들 3명에게 이게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새벽부터 일하고 하루에 15시간씩 16시간씩 일하고 이런 것이 즐겁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노력해서 아이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자. 이것은 저는 아이 셋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주택자가 이게 다주택자냐. 게다가 지방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저 경기도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지방에 시골에 부모님들 계시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이게 또 다주택자나. 저는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주택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집만 가지고 있으면 한 채가 됐든 두 채가 됐든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다주택자는 3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1.2%를 때렸죠. 뭐 시골에 있는 집이 한 채 있다고 해도 1.2% 때리는 거예요. 게다가 3억에서 6억은 1.6%, 6억 초과는요. 12억 이하는 2.2%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12억에서 50억까지는 3.6%, 50억에서 94억까지는 5%고요. 94억 초과는 6%였어요. 바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이게 뭐 1주택자는 이렇고 2주택자는 다주택자는 이렇고 이게 아니라 통일시켰습니다. 단일 세율화 했어요. 기본적으로는요. 3억 이하는 0.5%고요. 3억에서 6억까지는 0.7%고요. 그리고 6억에서 12억까지는 1%. 거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반 이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가렴 죽으라고 해서요. 여러분 죽어나요. 부자가 죄입니까? 저는 부자도 그만큼 일했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엄청나게 떼잖아요. 예. 상속세를 무지막지하게 뗍니다. 50%가 넘어뗄 때도 있겠죠. 예. 그러다가 경영권 불이익미연까지 따지면 상속세는 60% 가까이 뗍니다. 엄청나게 떼요. 예. 그런 차원이라면 여러분 저는 이거 세금 개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또 내 꿈을 더 성취하자 뭐 그렇게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요. 일하다가도 사람을 질리게 만들거든요. 이거 뭐 벌어봤자 뭐 하겠어. 세금으로 다 뺏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이 낮아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더 자산을 많이 모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단일화하면요. 세금 굉장히 낮아집니다. 3주택자의 경우 서울 수초구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112.9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엄마 아파트 84.43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잠실 5단지 82.61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2021년에는 2억 5,978만 293원을 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좀 낮아집니다. 좀 낮아져요. 1억 7,972만 9,565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부터는요. 세금을 내려주니까 이게 9,025만 3,204원을 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줄어드나요? 거의 3분의 1토막으로 줄어들죠. 3분의 1토막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2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도요. 2021년 기준으로는 7,452만 5,49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요. 5,358만 1,826원을 냈습니다. 내년에는 3천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3,048만 6,510원이요. 많이 줄어들죠.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1주택자도 줄어들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가렴주구라고 했잖아요. 가혹하게 세금을 강탈해서 백성을 더 괴롭히는 것. 그런 정권이 가렴주구 정권인데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낮춰주는 거 저는 정상화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정상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부자 세금 깎아준다. 뭐 기업 세금 깎아준다. 이렇게들 계속 기사를 써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은요. 이게 부담이 되면 그 부담은요. 짓눌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세금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적재적소에 세금을 쓴다면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어려울 때 국민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어쨌든 세금이라는 세금 확 줄여준다니까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세금을 너무 많이 줄여줘서 문제가 생길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총 세수 효과 기준으로 봤을 때 13조 1,000억 원 전체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중에 법인세가 6조 8천억 원이 줄어들고요. 소득세가 2조 5천억이 줄어들고요. 증권거래세는 1조 9천억 원이 줄어들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조 7천억 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외에 한 2천억 정도 줄어들어서 13조 1,000억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제 세금 폭탄은 해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줄어든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도 말입니다. 세금은 가장 적게 거두면서 이게 더 기업의 국가의 어떤 부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면서 말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면서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 이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부동산에 갭 투자라고 해서 투기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에는 세금을 아주 강하게 매기고요. 그러면서 투기를 건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임대업이면 임대업을 딱 등록을 해서 실제 정당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갭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불러오는 거, 이런 것은 아주 과감하게 철퇴를 내려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월급 생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요. 그들이 더 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작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세금 감면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면서 퍼주는 거 하지 말고요. 더 일해서 땀 흘려서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게 저는 우리 시대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